안녕하세요. 코스모신 소재 사업 보고서 딱 펼쳤는데 빽빽한 숫자들 때문에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저랑 같이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은요, 어닝 쇼크라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회사는 미래를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곤두박질을 치는 실적과 번쩍이는 성장 계획, 이 완전히 다른 두 신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오늘 그 진짜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코스모신 소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짚어보고 논란의 중심에 선 3분기 실적을 아주 탈탈 털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튼튼한지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숨어있는 위험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실적을 분석하기 전에 코스모신 소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이거부터 알아야 얘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매출의 거의 4분의 3, 정확히는 72.5%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하고 거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시장을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2025년 3분기 실적, 그 어닝 쇼크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억 3,400만 원. 이게 뭘까요? 분기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는 회사가 석 달 동안 번 돈, 영업이익입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단 1억 3,400만 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죠?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와, 이건 더 심각합니다. 매출은 한 10%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65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이건 뭐 감소가 아니라 그냥 증발해버렸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1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업보고서에 그 이유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다들 아시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 즉 수요 정체기 때문에 핵심 제품인 양극 활물질이 덜 팔렸겠죠. 둘째,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 수익성이 엉망이 된 거고요. 셋째, IT 기기도 잘 안 팔리니까 기능성 필름 쪽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너 사업은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러니까 악재가 그냥 한꺼번에 몰아닥친 셈이죠. 아니, 이익이 이 정도로 곤두박질 쳤으면 회사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렌즈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장부상 이익 말고 이 회사의 진짜 맷집,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은 과연 튼튼한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분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5년 9개월 누적으로 봐도 순이익이 고작 16억 원에 불과해요. 이 숫자만 보면 당연히 회사 금고도 텅텅 비었겠구나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장부상 이익은 16억인데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무려 918억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익은 16억인데 현금이 918억이 들어왔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대목이죠. 이익과 현금의 이 엄청난 차이, 이 마법 같은 돈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장부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운전자본 관리라는 좀 어려운 말 속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예전에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돈, 그러니까 외상값을 아주 부지런히 받아낸 거고요.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도 열심히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겁니다. 즉, 장부상 이익은 꽝이었지만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현금 장사든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현금으로 뭘 했냐?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부채 비율이 더 좋아지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겉으로는 실적 쇼크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체력을 더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과거 실적과 현재 재무 상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코스모신 소재의 성장 엔진은 과연 뭘지, 그리고 그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의 미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투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시장 어렵다고 몸살일 때 이 회사는 무려 2,6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서 생산 라인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특히 핵심인 NCM 양극활물질 생산 능력을 이렇게까지 늘렸다는 건 앞으로 시장 살아나면 우리가 다 먹겠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투자를 아무 근거 없이 하진 않았겠죠. 회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쌓아온 독보적인 코팅 기술력,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개발하고 있는 하이니켈 같은 차세대 제품들, 심지어 핵심 원료인 전구체까지 직접 만들어서 공급망을 안정시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코스모신 소재의 진짜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순 없죠. 그림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도 명확해요.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면 수익성도 같이 출렁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핵심 원료를 여전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이거겠죠. 회사의 실적이 결국 전기차나 IT 시장 경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변수니까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3단계를 꼭 거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3분기 실적 쇼크. 이건 팩트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두 번째,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튼튼한 재무 상태, 이 강점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에 거는 일종의 장기적인 베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폭발적인 수요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는 끝냈는데 당장 오늘이 너무 힘든 기업. 이것이 바로 지금 코스모신 소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코스모신 소재가 감행한 이 대규모 투자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 반등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침체가 길어져서 텅 빈 공장을 보며 한숨 쉬는 악수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이끌게 될 겁니다.